사람이 중요한 의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람 보는 눈과 미래에 대한 예측이 대단히 탁월한 사람. 여불이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이 사람은 이제 출신은 한나라인데 왜 이 시기에 장사꾼이 중요해지냐면 당시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누군가가 대야 되겠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군납이죠. 군납했던 장사꾼으로 보여지는데 물건을 싼 데 사다가 비싼 데 파는 게 일이고 정치계 인물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걸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인물입니다. 재산은 1차적으로 천금, 당시로서는 아마 장사꾼 중에 제일 위에급,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투자사 정도를 운영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드디어 본인도 뭔가 배팅을 해야 될 기회가 와야 된다. 근데 자기가 볼 때 가장 큰 강국이 어디냐? 그건 당연히 진나라입니다. 뭐 이 시기에 진나라가 계속 이제 주변을 이 전쟁을 통해서 커가고 있기 때문에 진나라에 배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마침 이게 진나라에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진의 소양왕이 너무 오랫동안 왕위에 있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너무 오랫동안 왕위에 있는 게 뭐가 문제예요? 아무래도 생애 주기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손잡벌 되는 관료들하고 통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잘하느냐? 왕이 모든 정치에 관련돼서 제일 잘 알게 되는데 소양왕이 사실은 그런 왕이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왕위에 있어서 아무도 다음 후계자가 누굴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았겠죠. 그러다가 이 후계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소양왕 40년에 하필 태자가 조나라에 볼모로가 있는데 그 볼모로가 있다가 죽게 된 거죠. 이 소양왕은 사실은 바로 또 태자를 세운 게 아니라 2년쯤 뒤에 있다가 그럼 할 수 없네. 둘째 아들 일단 태자로 만들어야지. 안국군을 갖다가 태자로 삼게 됐던 거죠. 문제는 요 안국군이 문제입니다. 워낙 여성을 좋아해서 이 총애한 첩들이 많은데 그 중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첩을 자기 이제 정식 부인으로 삼았죠. 그 이름이 화양 부인입니다. 화양 부인이 이 아들이 있어야 또 후계자를 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화양 부인이 아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주목한 게 여불입니다. 자기가 조나라에 갔었죠. 근데 조나라는 계속 진하고 전쟁 중이라서 이 사이가 진하고 굉장히 안 좋은데 이 조나라에 마침 진 왕실의 왕자가 볼모로 와 있었단 말이에요. 볼모로 와 있는데 두 국가가 열심히 전쟁 중이니까 볼모에 대해서 대우를 어떻게 할까요? 에휴, 저거 왼수 국가의 왕자 아니야? 이거 뭐 대우나 제대로 해줄 필요 있어? 아유, 대충 해줘. 더군다나 이 볼모로 와 있는 아들 자체도 이름이 이제 나중에 자초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 자초 자체도 그냥 아들 중에 하나예요. 원 오브 댐. 그야말로 여러 명 중에 하나이고 그 본국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가난해. 돈도 없고. 야, 이거 정말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뭐 생계가 아마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저기 뭐 이 조금씩 돈 받아가지고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목한 게 바로 여불입니다. 이 친구를 자기 편으로 만들면 될 것 같다. 내가 이거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만나러 가죠. 조나라에 온 길에 만났겠죠. 앞으로 저희 집안을 일으켜 주실 분이 바로 왕자님입니다. 이 왕자 입장에서는 뭐 별로 기분 나쁠 건 없죠. 자기한테 투자를 한다고 하니 뭐 내가 별로 왕이 될 가능성도 없는데 이 친구 왜 그러지? 돈을 준다고 하니 기분 나쁠지는 않잖아요. 여불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천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천금 전체를 여기다 올인합니다. 몽땅 다 여기다가 투자를 하죠. 그중에 반은 띄어서 왕자 보고 당신이 쓰세요. 왜 돈을 줬겠어요? 생계가 어렵기도 하지만 돈이 있어야 사람들을 사귀잖아요. 왕이 되든 뭐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다 자기 그 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기라고 돈을 반을 뚝 띄어서 500금, 나머지 이제 500금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왕위에 올릴까? 화양 부인을 설득하면 되겠다. 화양 부인의 이 언니를 갖다가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뇌물을 싹 주고 조나라에 볼모로가 있는 왕자를 혹시 아들로, 양아들로 좀 삼아주면 안 될까요?
양아들? 그거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화양부인 입장에서도 누군가 자기 밑에 후계자가 있어 놓으면 남들이 자기를 무시를 못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기도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줍니다. 엄청난 뇌물이 들었죠. 나머지 500금을 가지고 온갖 진귀한 물건을 가져가서 준 거죠. 물론 이제 그 중에 일부는 화양 부인에게도 줬을 겁니다. 화양 부인은 이제 이 왕자, 내 아들을 삼겠다라고 하는 이제 서신도 주고, 자기 남편인 안국분한테 이 양자로 좀 삼읍시다, 확실하게 위치를 굳혀놓은 다음에 이름을 자초. 왜냐하면 화양 부인이 초나라 출신이에요. 초나라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초나라의 자식, 부인의 힘들이 센 거예요. 너는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야, 이런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화양 부인이 이 친구를 받아들일 리가 없는 거죠. 아니, 내 자식도 아닌데 양자로 받을 때는 정치인 거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밑에 자식으로 들어와서 왕이 되면 나를 보호해줘, 나의 이 외가 쪽 사람들을 전부 보호해줘 라고 하는 부분에 의미를 붙이기 위해서는요, 초나라의 정체성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초 이름을 붙여야 되는 거죠. 여부리가 주로 조나라에 와서 생활을 해요. 자기 재산 전체를 거의 투자를 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상업활동을 안 하지는 않겠죠. 장사는 계속 했을 텐데 상당 부분을 투자했으니까 친하게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자초하고 계속 친하게 지냅니다. 친하게 지내는데 이러다가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어느 날 파티를 했을 거 아니에요. 파티를 해서 쫙 먹는데 술도 마시고, 그런데 이 또 술이 들어가니까 이 춤이 빠질 수가 없지. 자기가 아끼는 이 조나라 출신의 첩이 있는데요. 나와서 좀 춤도 춰봐라. 춤을 쫙 추고 앞에서 노래도 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어휴, 그야말로 미모가 너무 뛰어나요. 이 자초가 보더니 그야말로 한눈에 반했어, 미모에 반했어. 여성을 자기와 좀 결혼 좀 시켜달라, 여부리한테 얘기를 했겠죠. 당시에 뭐라고 호칭을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속되게 표현을 하면, 삼촌, 아, 나 저 여성 너무 마음에 들어, 좀 결혼 좀 시켜줘, 너무 이쁜 것 같아. 사실은 그 여성이 여부리하고 같이 살림을 했거든요. 같이 동거를 하고 있는데, 아, 요거를 어떡하나, 나 결혼 좀 시켜주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초 입장에서는 뭐 별로 어려운 부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니, 춤추는 무의 중에 저 여성이 훌륭하고 내가 볼 때 내 눈에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그럼 나한테 좀 나랑 결혼 좀 시켜줘 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어렵냐라고 하는 거고요. 여부리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여성인데 네가 나한테 그런 걸 달래? 여부리 엄청 열받았을 거예요. 자기가 너무 좋아하고 노래도 잘해, 미모도 뛰어나, 춤도 잘 춰, 뭐 완벽해, 같이 살고 있는 여성을 달라? 감정이 부딪힐 수 있는 문제지만 그래도 여부리는 그렇지만 참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미래를 보고 현재의 손해를 참을 줄 아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사단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조나라하고 진나라의 관계가 너무 악화가 돼서 탈출해야 된다, 이제 진나라로 돌아가야 된다. 감시하는 사람한테 금을 자그마치 600근이나 주고, 아이씨, 나한테 주지.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대박이 터집니다.